그런데 지금 이 조카 살인 사건 변론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한 이후로 더 논란이 커지니까 또 다른 얘기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다른 변론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3년 전인가요?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 중에 제 2종 조카가 국제 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. 그때 제가 그 아이를 4번 변론해줬다. 이 말도 좀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이제 저게 같이 좀 눈길을 끄는 건 국제 마피아라는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고요. 그리고 또 조카가 나오니까 행여나 또 금방 이야기 나왔던 그 모녀 살인 사건에 변론했던 그 조카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확인된 바로는 이제 두 조카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사건은 자기 누님의 조카인데 누님의 아들인데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서 심신미약을 이야기하면서 감형을 요구하면서 변론을 했다는 것이고요. 또 한 명이 이제 어머니 쪽 외가 쪽 조카는 어렸을 때 국제마피아판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4번이나 변론을 했다는 거니까 또 조폭 관련된 이미지가 또 있는 건데 저는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중학생이 청소년기에 탈선을 한 정도의 행위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 조력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거하고 정말 끔찍한 모녀 살인 사건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을 요구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. 저는 그 두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굳이 볼 필요도 없지만 수사건 중에서 저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 훨씬 더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. 아까 이현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백브리핑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 아까 화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제 느낌이라도 그 화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사과한다고 하긴 했지만 예. 진정성은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뭐 이건 개인적인 시각차가 뚜렷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한다면 합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뭐 오랜 뭐 행정력 이게 좋다고 하고 불도저 리더십도 좋은데 예. 정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은 그걸 바라다 보는 사람이 받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저는 저만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 사건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중학생 조폭 조카와 모녀 살인범 조카가 동일은 아니냐라고 의문 제기하니까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도 해명을 해서 다른 인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두 조카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부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해 봤는데 하민수 형님 이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 의사 뭐 해명도 했고요. 이재명 선대위 입장,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국민적으로 약간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좀 털고 가겠다. 뭐 이런 메시지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됩니까?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가 먼저 입장을 냈고 사과를 했죠. 사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 때문에 다시 또 논란이 되니까 아까 그 지방 방문 일정에서 이제 기자들의 모든 질문을 받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질문이 나왔고요. 예. 근데 뭐 보기에 따라서 그냥 인상 비평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기서 뭐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후보는 저 표현 외에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도 이런 뭐 논란이 좀 이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현장에서 전남 방문 일정 그 와중에 다시 또 정중히 사과하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건이 이제 이른바 2006년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학생 조카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자꾸 저렇게 뭐 인권 변호사가 뭐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만 꼭 볼 건 아닐 것 같고요.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안에 이제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고 그 나이 어린 조카에 대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물론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비판이나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도 후보나 당이나 뭐 선대위나 모두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필요할 경우는 또 사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인권 변호사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주제 정리를 할 텐데요. 그 전에 당대표도 좀 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검증,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. 철저한 친인척 관리 과정에서 형수하게 욕한 것이고 전과 사범도 마찬가지다. 이재명 후보가 파렴치범도 아닌데 욕을 하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.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해달라.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을 좀 해소하겠다.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요. 송영길 대표가 지금 철저한 친인척 관리 과정에서 형수에게 욕한 것이다.
근데 친인척 관리 과정에서 한 욕이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인가? 아마 송영길 대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영길 대표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친인척한테 뭔가 충고를 한다든지 뭐 갈등 관계 때문에 싸움한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건가요? 그걸 진실을 알려달라? 그래서 무슨 진실을 알려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요, 진실이 어떻게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그 과도한, 정말 제가 참 표현도 못하는 그런 욕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고, 예. 또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은 피해자가 여전히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뭐 이 민주당이나 이 항상 이야기하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서요.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사실 깐 거거든요. 솔직히 이야기해서. 지금 이게 이제 야당에서 당연히 문제게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선제적으로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지사 선거 때나 등등해서 왜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못한 것인지. 그러니까 모든 게요, 진심인지 아닌지가 왜 하필 이 선거 때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할 그 적 시점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정략적으로 비춰진다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개인적인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도 같아서 한민수 선수께 조금 기회를 이제 드리겠습니다.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야 되겠는데요. 예. 이 후보가 아마 비공개 일정으로도 그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, 이번 아하, 주에. 예. 그리고 또 그 여성 군인들 중에 여군들 중에 그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 입장에 대해서 낸 거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논란이 될까 봐 그런 측면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. 예. 그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 형님 부분은 사실 그 송 대표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게 있습니다. 그 이 후보의 형님은 분명하게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뒤로 시정에 개입을 하려고 많이 했고요. 그건 객관적으로 사실 많이 알려줬고 예. 그러는 과정에서 그 동생인 이 시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좀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. 그 과정에서 욕설도 나온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후 사정은 뭐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요. 전후 사정이 있었다. 그리고 분명하게 시정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친인척 관리는 확실하게 했다. 이 부분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.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들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제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.